안녕하세요, 앵지유니버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로봇계에서 가장 핫한 소식, 아마 앞으로 몇 년간 로봇 산업의 역사에 이 장면부터가 시작이었다 라고 회자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발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최근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원엑스 테크놀로지가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니오의 판매 계획을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원엑스 테크놀로지에서는 내년부터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시불 $20,000 또는 월 $499의 구독형 옵션으로 이 로봇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제는 진짜로 소비자가 로봇을 구매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엑스는 그동안 AI 비전 모델과 인간형 모빌리티 기술을 결합해서 집안과 일상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와 홍보 영상에서는 식기세척기 문을 열고 컵을 꺼내고 전등을 끄고 빨래 바구니를 나르는 등 현실적인 집안 풍경 속에서 사람을 돕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단순한 연구용 데모가 아니라 진짜 소비자용 휴머노이드를 표방하면서 시장에 들어오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하지만 모두가 박수만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조애나 스턴은 직접 원엑스의 니오를 체험한 뒤 간단한 작업은 수행했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이 인간의 원격 조작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복잡한 작업 대부분은 VR 헤드셋을 쓴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이었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죠. 또한 카메라와 원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집안 내부가 외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느린 동작 속도, 제한적인 활용성 등 현실적인 제약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원엑스 테크놀로지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터뷰, 그리고 공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지금의 가정용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그 안에 내포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적, 사업적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앞으로의 로봇 개발과 우리 일상의 중요한 신호인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원엑스의 니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격과 판매 방식입니다. 원엑스는 니오를 $20,000 일시불에 판매하거나 월 $499 구독 모델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미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2026년 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식 사이트에서는 색상 선택과 함께 $200 수준의 예약금을 받고 있죠. 이 가격만 보면 가정용 로봇치고는 엄청 비싼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런데 원엑스의 CEO는 이걸 단순한 제품 구매가 아니라 기술 발전 여정에 동참하는 얼리 어댑터 프로그램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원엑스는 출고 시점부터 100% 완전 자율 로봇을 약속하는 대신 부분 자율과 강한 텔레오퍼레이션 구조, 그리고 실사용 환경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통해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실제 인터뷰를 보면 니오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원격 오퍼레이터가 VR 헤드셋을 쓰고 직접 조작하거나 사용자가 니오, 여기 와서 문 좀 열어줘 와 같은 음성 명령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봇이 혼자서 완벽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누군가가 그 안으로 개입해서 궤도를 잡아준다는 구조입니다.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면 결국 사람이 조종하는 비싼 원격 조종 인형 아닌가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죠. 반대로 원엑스 입장에서 이건 의도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집이라는 복잡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용자가 수만 개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니오의 정책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 즉 $20,000를 내는 초기 사용자는 제품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니오라는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데이터 공급자 역할을 함께 맡게 됩니다. 즉 원엑스는 가정에서의 데이터 휠을 돌리는 구조를 누구보다 빠르게 채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니오가 지금 당장 실제 집에서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느냐가 궁금해집니다. CEO가 직접 예로 드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녁에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니오, 문 좀 열어줄래? 라고 말하면 니오가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손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 장면 자체는 완전 자율 모드로 동작합니다. 카메라와 센서로 주변을 인식하고 도어 핸들을 찾고 팔을 뻗어 문을 당기고 사람을 인식해서 대응하는 일련의 행동이 하나의 시퀀스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까지 매끄럽게 돌아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때때로 문이 끝까지 안 열리거나 위치를 약간 잘못 잡아서 몸을 어색하게 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용자가 니오 좀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해봐 라고 말하면 니오는 다시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실패 성공 로그가 학습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비슷한 예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식기세척기 작업입니다. 식기세척기 문을 열고 안에서 접시와 컵을 꺼내서 찬장에 정리하는 일. 데모 영상에서는 이 작업을 꽤 자연스럽게 수행합니다. 하지만 실제 집처럼 식기가 빽빽하게 꽂혀 있거나 손잡이가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니오는 시도 전에 성공 가능성을 추산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면 아예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얇은 유리잔은 이건 깨질 리스크가 크다, 시도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하며
봉제 인형, 플라스틱 장난감은 위험하지 않으니 시도해도 된다라고 판단하죠. 이렇게 물체의 성격과 실패 시 리스크를 구분하는 물리세계 이해가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원엑스 측은 2026년 실제 고객에게 니오가 배송될 시점에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자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자율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꽤 오랜 시간 동안은 인간의 감독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현실적인 진단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의 니오는 아직은 사람의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가정용 로봇이지만 그래도 어떤 작업에서는 이미 쓸만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 실패와 성공이 다시 다음 버전 니오의 학습 재료가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오의 내부를 보면 중심에는 원엑스가 직접 개발한 고출력 모터와 텐던 구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금속 기어박스와 고강성 링크로 힘을 전달했다면 니오는 사람의 근육과 힘줄을 모방한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모터가 회전하면 금속 기어를 바로 돌리는 대신 와이어, 벨트를 통해 힘줄처럼 장력을 전달하고 이 장력이 관절을 움직이는 방식인 것이죠. 이런 텐던 드리븐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낮은 관성, 높은 백드라이버빌리티의 특징을 보입니다. 니오의 관절을 손으로 밀면 비교적 쉽게 따라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죠. 충돌 시 에너지가 잘 흡수되고 사람이 잡아당기거나 막았을 때 로봇이 버티지 않고 따라오는 쪽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저소음 저마찰 특징을 갖습니다. 금속 기어가 적다 보니 마찰음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측정 기준 약 22dB 수준으로 냉장고보다도 조용한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량화 또한 니오가 가진 특징입니다. 고강성 기어 트레인 대신 인공 힘줄과 경량 구조물을 쓰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니오는 약 30kg 정도의 몸무게로 설계되었지만 최대 70kg 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약 25kg 정도의 페이로드, 즉 25kg 무게의 짐을 들어서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겉 표면은 일종의 니트 소재 수트와 충격 흡수 구조로 감싸져 있습니다. 마치 패딩 입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죠. 먼저 시각적으로 위압감이 적고 친근해 보이게 만들고 사람이 부딪혀도 딱딱한 금속 대신 소프트한 재질이 먼저 닿도록 하고 또 내부 구조물로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해서 내구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센서 측면에서도 구조가 꽤 흥미롭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듀얼 8.85MP PCI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 사람의 두 눈처럼 스테러 비전을 제공하고요. 몸 곳곳에는 포스토크 센서, 전류 기반 힘 추적 및 촉각 센서가 들어가 있어 각 관절이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있는지 손가락 끝에 어떤 접촉이 발생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마이크 어레이를 이용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해도 누가 니오에게 말을 거는지 방향을 구분하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원엑스는 이 기능을 컴패니언 기능이라고 부르면서 단순히 물건만 옮기는 기계가 아니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존재로 느껴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팅 스택도 살짝 짚고 넘어가면 니오의 두뇌 역할은 원엑스 코르텍스라고 부르는 컴퓨팅 모듈이 맡고 있고 이 안에는 제가 얼마 전 리뷰했던 엔비디아 제슨 토르 계열의 엣지 AI 플랫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원엑스의 비전 랭귀지 모델인 레드우드 AI와 로봇이 물리세계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성공 실패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월드 모델이 결합되어 어떤 행동을 시도할지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일지를 결정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 게시글에서도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Why humanoid? 바로 왜 굳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어야 하느냐인데요. 바퀴 달린 청소 로봇, 팔만 달린 산업용 로봇도 있는데 굳이 다리 달고 손 달고 사람 키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야 할까요? 원엑스의 답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환경의 호환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인간의 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문손잡이 위치, 계단 높이, 테이블 높이, 의자, 주방 구조, 빌딩의 계단과 복도폭까지 심지어 수많은 공구와 스위치, 버튼, 노브와 같은 가전제품의 인터페이스까지도 모두 팔 2개, 다리 2개, 사람 키를 기준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을 로봇에 맞춰 다시 바꾸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봇이 사람의 형태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구조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몸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걷고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들고 미세 작업도 수행할 수 있는 상당히 범용적인 플랫폼으로 다듬어져 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몸체를 설계해서 이 정도 범용성을 확보하려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원엑스는 여러 형태의 로봇을 실험해본 결과 휴머노이드가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상 시나리오에서 충분히 좋은 동작을 보여주는 괜찮은 전천후 솔루션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적인 계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형태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야 여러 곳에서 공통 부품을 쓰고 대량 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추고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결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철학이 원엑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피규어 AI의 피규어 시리즈, 앱트로닉의 아폴로,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 등 최근 등장하는 휴머노이드 플랫폼 대부분이 각자 디자인 디테일은 다르지만 사람과 비슷한 스케일, 비슷한 관절 구성을 택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이들 중에서도 특히 집안이라는 좁은 도메인에 강하게 포지셔닝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논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텔레 오퍼레이션, 그리고 그로 인해 따라오는 프라이버시 이슈입니다. 먼저 원엑스가 말하는 니오의 현재 사용 경험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오는 집에서 주로 정리와 청소를 담당합니다. 자율 모드에서도 꽤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는 의자를 피해서 돌아다니지만 니오는 의자를 직접 옮기고 소파 밑까지 고개를 숙여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미 상용 청소 로봇보다 훨씬 똑똑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엑스에서는 니오가 하루의 사용자의 시간을 약 30분 정도를 절약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 뒤에는 대부분 텔레오퍼레이터의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차량 자율주행에서도 이미 우리는 비슷한 구조를 경험하고 있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알아서 주행하지만 특정 위험 상황에서는 원격 관제센터 또는 외부의 사람이 개입해 의사결정을 돕는 구조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니오도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똑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로봇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예외적인 환경, 특이한 물체가 등장하면 다른 공간에 있는 전문 운영자가 잠시 접속해서 상황을 보고 조작을 대신해줍니다. 이때 발생한 센서 데이터와 조작 로그는 나중에 니오의 행동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훈련 데이터로 사용되죠. 문제는 이 구조가 집안이라는 매우 사적인 공간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로봇이 집 안을 돌아다니고 카메라와 마이크로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그 화면이 원격 운영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원엑스는 이 우려를 인지하고 몇 가지 방어 장치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공유에 대한 사전 동의. 2026년 초기 니오 구매자는 이 제품의 발전이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점에 먼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데이터 제공에 참여해야 시스템이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용자 얼굴 블러 처리. 원격 운영자 화면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자동으로 블러 처리되어 식별이 어렵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출입 금지 구역 설정. 사용자는 앱에서 침실, 욕실 등 민감한 공간을 지정해 둘 수 있고 그 구역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예 진입이 막힙니다. 운영자가 원해도 로봇을 그쪽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사용자 승인 기반 접속. 원격 운영자가 니오에 연결하려면 사용자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암호화 및 키 분리. 학습용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고 원엑스 내부에서도 직접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기술적 이슈로 일부 영상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의 앱으로 요청을 보내고 사용자가 열람을 허용해야만 복호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상당히 신경을 쓴 설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집 안 화면이 바깥 세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는 사실을 일반 소비자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점이 바로 니오가 기술적 흥분과 사회적 불신 사이에 줄타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적인 안전성에 대한 원엑스의 접근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니오는 약 167cm에 30kg 정도로 설계된 로봇입니다. 이 수치는 사람은 왜 대체로 서로에게 안전한가? 라는 물리적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넘어져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도 대부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이 부드럽고 움직일 때의 운동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원엑스는 인간 충돌 실험 데이터, 뇌진탕 가능성, 부상 확률 등을 분석해 볼 때 사람 키와 비슷한 로봇의 경우 약 32kg 정도가 안전 한계에 가깝다고 보고 그보다 조금 여유를 둔 30kg를 목표 값으로 잡았다고 설명합니다. 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오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약 5m/s 수준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성인이 빠르게 움직일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소프트 바디, 텐던 구동 구조, 높은 백드라이버빌리티 덕분에 충돌 시 에너지가 빠르게 흡수되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 원엑스의 설명입니다. 또 하나 뻔하지만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니오가 밤에 몰래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를 올려놓고 불을 내면 어떡할까? 이건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할 때마다 따라붙는 대표적인 공포 시나리오죠. 원엑스의 답은 단순합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와 시스템적으로 허용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하죠. 원엑스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넣어 뜨겁고 무겁고
날카로운 물체는 기본 정책상 아예 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행동 전 단계에서 위험평가 알고리즘이 먼저 판단해서 위험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작업을 중단하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 니오가 내가 잠든 밤중에 내 방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냐 는 질문에 대해서도 침실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면 로봇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소프트웨어, 지도 레벨에서 차단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합니다. 시간 조건까지 붙여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침실 출입 금지 같은 설정도 가능하다고 하죠. 결국 니오의 안전성 설계는 물리적인 한계 설정, 센서 기반 충돌 힘 제어, 소프트웨어 레벨의 행동 제한 규칙,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원엑스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휴머노이드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대중들 앞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공장 자동화, 물류 같은 산업 현장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고, 피규어의 피규어 제로2제로3, 앱트로닉의 아폴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역시 대부분 B2B, 현장 작업을 중심으로 한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엑스의 니오는 처음부터 집 안, 즉 최종 소비자의 생활 공간을 1차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이 선택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장점은 성공했을 때의 임팩트가 엄청납니다. 집에 휴머노이드 한 대라는 그림은 사실상 SF 영화의 상징적인 장면을 현실로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집은 환경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한 번 이 도메인을 뚫어놓으면 다른 산업 영역으로의 확장도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하죠. 기술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환경을 1차 타겟으로 잡았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프라이버시와 사회적 신뢰라는 난제를 동시에 떠안았다는 점입니다. 사업 측면에서도 냉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원엑스가 니오 한 대당 받는 $20,000 혹은 월 $499가 텔러퍼레이터 인건비, 유지 보수비, 서버 클라우드 비용, R&D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과연 수지타산이 맞는 구조인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오히려 한 대당 원가, 운영비가 판매가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원엑스가 이 실험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일단 시장을 여는 쪽이 선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 휠을 돌려야만 로봇의 자율성이 진짜로 개선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사용 환경에 우선 니오를 배포하고, 니오가 성공 실패를 반복하며 텔레 오퍼레이터가 개입하면서 고품질 레이블이 붙은 데이터가 쌓이고, 이 데이터로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니오의 자율성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용자가 쓰면서 데이터가 더 늘어나는 구조인 것이죠. 이 선순환 고리를 실제 유저 환경에서 돌리기 위해 원엑스는 다소 무리수에 가까운 가격, 서비스 구조와 프라이버시 리스크까지 감수하는 초강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의 니오는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완성된 가정용 집사 로봇이라기보다는 원격 조작과 부분 자율이 혼합된 거대한 온라인 베타 테스트에 가깝고, 사업적으로 보면 현재 수익성보다는 데이터와 선점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도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도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제 소비자용 휴머노이드를 내놓았고, 실제 사람들의 집안에 인간형 로봇이 들어가는 첫 장면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홍보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완전 자율 로봇 집사가 집안일을 모두 책임져주는 시대는 아직 멀었다라는 냉정한 현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누군가는 실제 시장에 던져놓고 실패를 감수하면서 데이터와 경험을 쌓고 있다라는 변화의 징후를 말이죠. AI가 텍스트를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코드를 생성하는 시대를 이미 지나서 이제는 물리세계에서 몸을 가진 AI, 즉 피지컬 AI의 세상이 이미 핵심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흐름 속에서 휴머노이드는 단순히 스스로 움직이는 멋있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카메라로 세상을 보고 손과 발로 현실을 조작하며 실패를 통해 스스로 정책을 고쳐나가는 체화된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응용해서 활용하느냐가 어떤 산업에서 일하든 어떤 회사를 다니든 어떤 제품을 만들든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주제들을 깊게 파고들면서 겉으로 보이는 데모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와 응용 전략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용 휴머노이드의 첫 장을 연 원엑스의 니오. 여러분은 이번 시도가 무모한 도박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필연적인 첫걸음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로봇 기술 그리고 피지컬 AI의 트렌드를 같이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